배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배추를 심으실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도 뿌리호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추에 피해를 많이 주는 진딧물이라던가 벼룩잎벌레 등 해충들은 농약으로 잡을 수가 있지만 뿌리호병은 불치병이라고도 불릴 만큼 예방을 해도 발병을 하고요. 치료가 어려우니까요. 저희 주말농장에서는 10월달이 되면 60여 개의 텃밭 여기저기에서 회원님들의 한숨소리와 함께 시끌시끌 하답니다. 배추 뿌리호병의 초기 단계는 잎이 낮에만 축축 늘어지고 어느 때는 저녁 시간에 보면 다시 쌩쌩해져 있고 한동안은 이들 증상이 계속 반복을 하죠. 중기가 되면 아래쪽 잎이 시드는 증상을 보게 되고요. 후기로 갈수록 잎 전체가 시들게 되는 거예요. 이는 육안으로 볼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뿌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혹이 조그맣게 생기고요. 중기에는 혹이 커지고 후기에는 혹의 상처 부위로 다른 균류가 침입해서 뿌리가 썩게 되는 거예요. 감염 과정을 살펴보면 토양이 감염이 먼저 되고요. 토양에서 잠복기를 거친 후에 작물과 만나서 생장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혹병은 뿌리에 혹이 생기는 병으로서 주로 잔뿌리에 혹이 생기는데요. 이 혹 때문에 배추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시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토양을 통한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뿌리혹병이 발병한 밭에서는 해마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균은 7년에서 10년간 토양에 생존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주말농장은 계속 발생하는 뿌리혹으로 인해서 작년에 개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뿌리혹병이 발병을 했으니 뿌리혹병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작년 회원님들의 텃밭을 보면 배추를 정식하고 초기인 30일 이내에 증상이 보이기도 했고요. 결국 후에 발생하는 것도 보았어요. 초기에 발생하면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결국 후에 발생하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모두싹이나 혹안나, 모두랑 액상수화제 등등으로 그럭저럭 수확 시기까지 연명하는 회원님도 계셨고 작은 포기로 이른 김장을 하시는 회원님도 보았지만 수확량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뿌리 혹병의 발생 원인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화학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어짓기를 하면 뿌리 혹병이 발생하기 쉽고요. 세 번째는 토양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뿌리 혹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적정 시기에 파종, 정식을 하셔야 해요. 정식하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초, 남부지방은 9월 초부터 정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주말농장에서 뿌리혹병이 발생한 밭을 분석을 했는데요. 회원님들마다 배추를 정식한 시기가 다 달랐겠죠? 100%, 100%예요. 일찍 정식한 회원님들의 밭은 여지없이 뿌리혹병이 발생했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배추 공부를 하면서 배추에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보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내용이 일찍 심지 마라. 일찍 심으면 뿌리혹병의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역시 타고난 농사꾼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답니다. 저는 주말 농장 2년 차로 텃밭 경험은 짧지만 매일매일 주말 농장에서 다양하게 심어져 있는 같은 작물이라도 다르게 재배되는 텃밭을 쭉 지켜보고요. 이론을 충실히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러니 타고난 농사꾼이 되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타고난 것이 아닌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제가 매일 주말 농장에 가는 이유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텃밭 일을 조금씩 하기 위함이고 자식 키우듯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텃밭을 둘러보고 작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밭에 간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시청자님들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많이 싫어하시던데. 뿌리혹병 예방법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뿌리혹병이 발생한 밭은 3에서 5년간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꼭 연작을 해야 할 경우라면 퇴비를 넉넉히 넣고요. 유기질 비료도 넣고 정식을 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회 등 토양 계량제를 주어서 pH를 7 정도로 높여주면 좋다고 해요. 네 번째는 밭에서 사용한 농기구들은 흙을 털어내고 락스 같은 소독제로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항이나 두둑을 높게 만드는 게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뿌리혹병 예방약 등으로 침지 소독 후 정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제가 배추 품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배추를 정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능성 배추인 항암 배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항암 성분의 일종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일반 배추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기능성 웰빙 배추인데요. 순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뿌리 혹병에 강하고요. 결구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맛이 아삭아삭하고 고소해서 인기가 많고요. 김치로 담궜을 때 저장성이 뛰어나며 배추 절임 시 일반 배추보다 절이는 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에요. 속이 주황색을 띄어서 모르는 분들은 상한 것 아니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항암 배추는 원래 속이 주황색이라고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항암 배추 하면 베타 후레시, 리코 후레시, 김장 베타 등등 베타가 들어간 배추를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항암 배추는 암탉 배추라고도 하고 베타가 들어간 것은 다 짝퉁이라고 해요. 항암 배추는 장점도 아주 많은 기능성 배추이지만 단점으로는 아삭함이 지나쳐서 질긴 식감이 있고요. 배추통이 작다는 거, 김치를 할 때 양념이 잘 배지 않는다는 것과 절임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항암 배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항암 배추는 식감과 맛은 호불호가 강하지만 병해충, 특히 뿌리 혹병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텃밭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 해요. 작년 저희 배추는 토양 살충제라던가 농약은 전혀 하질 않았는데 뿌리 혹 없이 잘 자랐어요. 진딧물과 담배나방 애벌레 때문에 피해가 있긴 했었죠. 올해 저는 진딧물 약만 사용을 하고 뿌리 혹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인지 토양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배추 뿌리 혹병 예방 잘 하시고요.
품질 좋은 배추로 키워서 맛있는 김장 하시길 바랍니다.